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좀 겸손해졌어 우리.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 생활의 신유섭 셰프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코너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리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면역력 밥상!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아이가 있어요. 3살,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항상 걱정인 게 저희 아이들이 이상하게 굉장히 좀 많이 아파요. 뭐 감기도 자주 걸리고 뭐 다른 아이들은 뭐 아토피도 많고 사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보니까 바로 면역력인 것 같습니다. 면역력. 이 면역력을 높이기만 해도 잔병 치레도 좀 덜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재료를 좀 정해봤어요. 뭘로 정했냐면 바로 면역력의 최고, 더군다나 또 스태미나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갈릭. 이 마늘로 하자면요, 사실 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때 신종플루라는 게 유행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폐렴에 걸리는 등 심각한 합병증 양상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라 자체가 막 이 신종플루 때문에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이 면역력이 중요하다였거든요. 먹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해서 그때 나왔던 게 바로 이 마늘이었습니다. 일단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하고 같이 먹기에는 너무 안 좋은 재료죠. 성인들도 마늘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마늘로 요리하면은 또 먹고 나면은 또 냄새가 좀 입 벌리면 안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마늘을 잘 안 쓰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향을 죽이면서 아이들도 먹게 할 수 있는지 대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늘만 들어가면은 조금 약간 식감이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표고버섯과 죽순을 넣은 밥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리의 제목은 마늘 표고 밥입니다. 자, 일단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늘의 꼭지를 제거하고 마늘의 향을 조금 죽일 거예요. 이렇게 좀 작은 마늘은 한 2등분 정도? 2등분에서 한 3등분 정도로 좀 잘라주세요. 좀 큼직큼직하게. 자. 그리고 마늘이 대표적인 발열 식재료예요. 그래서 열을 몸에 내주는 그런 재료인데 저희가 지금 좀 약간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날씨가 추워질 때는 몸의 온도를 2도만 높이더라도 면역력의 증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쌀쌀할 때가 오면은 마늘이나 부추, 비타민이 풍부한 뭐 파프리카나 뭐 고추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마늘을 일단은 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열을 좀 하고요. 자, 그리고 우유예요. 우유 한 컵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우유만 넣으면은 아시겠지만 우유를 데피다 보면 막 끓어 넘치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물을 우유에 한 반 정도 같이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마늘을 오늘의 요리의 주 포인트인데 이걸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이 마늘의 그 특유한 그 알싸함과 매운맛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계탕 드셔보시면 마늘이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부드럽잖아요. 그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자, 이렇게. 자, 마늘. 끓일 때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끓는 동안에 쌀을 조금 불렸어요, 제가.
쌀은 2컵 정도. 물론 가족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가족은 쌀 2컵이면은 밥을 충분히 먹어요. 저희 아이들과 와이프랑 같이 충분히 먹기 때문에 그냥 뭐 2컵 정도 저는 분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차가운 물에다 불렸어요. 차가운 물에다 불렸고 한 30분 이상은 불려주셔야지 쌀의 찰기 맞추기가 좀 좋아요. 사실 이게 제일 기본이면서도 어려운 게 밥짓기거든요. 사실은 저도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밥짓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밥물을 다 제거를 해주세요. 쌀 그 물을 조금 귀찮더라도 요거만큼은 계량의 습관을 조금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뭐 요리를 오래 하신 분들도 어머님들도 보면은 어떤 날에 어머니 기분에 따라서 진 밥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밥은 좀 꼬들거리는 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렇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량컵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솥에다 하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 물량을 조금 달리 해 주셔야 돼요. 일단 불린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냄비에다가 밥을 지을 거예요. 냄비에. 그러면 1:1 비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불린 쌀 1, 그리고 물 1 비율로 잡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전기밥솥에다 할 거다, 근데 또 이게 또 나뉘어집니다. 쾌속으로 할 거면은 1:1로 잡아주시고요. 만약에 한 30분 정도 되는 일반 밥찌개 치사로 하실 거면은 1:0.8 정도 물을 약간 적게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는 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계량컵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꾹꾹 눌러서 한 컵. 자, 딱 2컵 나오죠. 자. 쌀은 불리면 1.5배 정도는 불어나요. 불어나기 때문에 이걸로 한 컵 반 정도 불리시면은 대충 2컵 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불리시기보다는 조금 적당하게 집에서 먹는 양을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물을 한 컵, 2컵 넣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들어갈 재료들이 3가지인데 향을 제거한 마늘, 표고버섯과 죽순을 넣을 겁니다. 버섯도 대표적인 항암 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좋은 재료들을 잘 써야 되는 것도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 일단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 균사체죠. 균사체. 균으로 자라기 때문에 물로 헹구기보다는 깨끗한 타올이라든지 페이퍼 타올 같은 것들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버섯을 물로 세척을 하게 되면은 버섯이 또 스폰지처럼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맛에 약간 변질이 좀 생깁니다. 헝겊 같은 걸로 깨끗하게 위아래를 싹싹싹싹 털어서 준비할 거예요. 죽순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기능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단 씹는 느낌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죽순입니다.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삶아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조림 죽순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삶아져 있는 죽순이 훨씬 더 식감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막 끓기 시작하네요. 끓으면은 불을 줄여주세요. 끓으면 중불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입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약간 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메뉴는 사실 온 가족을 위한 메뉴예요. 뭐 제가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은 아버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메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끔 손님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때 있어. 뭐랄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고민 많잖아요. 손님 오면은. 그럴 때 이런 음식을 한번 해보세요. 밥을 달리 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표고밥도 좋고 무밥 아니면 콩나물밥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은 와, 이 집은 좀 밥이 특이한데? 훨씬 더 반응이 좋으실 거예요. 죽순과 표고 그리고 마늘을 넣은 밥을 하시면은 아마 못 드셔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훨씬 더 좋아하실 거고, 또 이렇게 또 멘트 한번 날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그 면역력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얼마나 좋아. 요리를 하면 그런 게 참 좋아요. 생생내기. 생생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죽순을 다져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표고버섯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불린 표고버섯도 괜찮아요. 불린 표고버섯은 약간 씹는 느낌이 좋아서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단점은 밥을 지을 때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밥의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약간 갈색빛이 좀 돌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버섯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지금 마늘을 끓이고 있는데 끓이고 남은 이 우유 있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냐면 땡땡 갈릭의 그 유명한 그 마늘 크림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생크림을 조금 더 같이 넣어 주시고 같이 크림 파스타를 해서 드시면 이 마늘의 향이 쫙 풍기는 풍미가 좋은 크림 파스타를 해 먹을 수가 있어요. 다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마늘이 익은 것 같아요. 이 마늘을 한번 걸러낼게요. 자, 마늘을 삶아놨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약간 살짝 익혀서 마늘의 향을 많이 날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으깨줄게요. 이거를 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우유랑 같이 만나면 훨씬 더 뭔가 고소한 맛이 생깁니다. 전혀 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먹을 것 같다니까요. 자, 이거를 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죽순, 잘라놓은 죽순 올립니다. 자, 그리고 표고버섯. 자,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자, 중불로. 자,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3분 정도만 더 끓여주신 다음에 불을 약불로 놓고서 한 7분 정도 있다가 잠깐 뜸을 들여서 꺼주시면은 완벽한 오늘의 요리 마늘 표고 밥이 완성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밥이 익는 사이에 전 뭘 할 거냐면 양념장 만들 거예요. 양념장. 부추예요. 부추도 대표적인 열을 내는 식품 중에 하나죠.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듭니다. 부추, 청고추, 청양고추는 아니에요. 매운 거 말고 그냥 풋고추 넣을 거예요. 풋고추, 고추 씨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담고 이렇게. 저는 가열하는 거에는 진간장을 좀 많이 쓰고요. 뭐 초밥이나 이렇게 좀 뭔가 가열하지 않고 비벼 먹는 거는 저는 양조간장을 씁니다. 그래서 뭐 나물 무칠 때도 양조간장도 많이 쓰고 하는데 저는 양조간장 일단 넣어서 양념장 만들게요. 자, 그리고 참기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밥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짜잔. 와우. 냄새가 예술이에요. 자, 한번 잘 저어볼게요. 찰기 봐, 찰기 봐. 와. 뭔가 딱 보기에도 막 면역력이 막 올라가고 막 내 몸이 건강해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뭔가 그 마늘의 향도 분명히 있고요. 표고의 향과 그 향이 어우러지면서 밥에 굉장히 건강한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약간 씹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쌀 2컵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죽순도 들어가고 표고도 들어갔기 때문에 밥의 양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4분 이상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자, 오늘 메뉴는요,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별미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념장도 담아놔야죠, 양념장.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마늘 표고밥이 완성됐습니다.